차이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리스토리 TV 이현숙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요즘 저마다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대구는 결혼 건수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스토리 TV 오늘은 우리 일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창균 전 대구 경북연구원 원장님입니다. 오창균 원장님과 함께 저출생 문제, 비혼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대구 경북연구원장에서 퇴임하시고 네. 지금 그 대학에 계시죠? 지난 연말까지 영남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네네. 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백수입니다. 예. 백수고 네. 작은 그 예. 민간단체의 네.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네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렇게 함께 의견 나누면서 네. 현안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안 도출하고 네네. 실천하는 방안 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백수가 아니신데요. 백수입니다. 예. 네, 뭐 교수님으로 불러도 되는데 일단 예, 원장님으로 불러도 되겠죠. 예. 네, 원장님 뭐 근황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 집에 자녀분들은 또 몇 명인지 뭐 결혼은 또 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애들은 일남 일녀인데 네. 큰애가 이제 딸이고 이 친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결혼한 지 한 2년 됐는데 아직 그 2세는 예. 뭐 본인들 계획이 있더라고요. 맞춰서 아마 조금 후에 또 애를 갖겠다 그러고 작은 애가 아들인데 이 친구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예, 아직 예. 결혼 안 했네요. 미혼입니다. 예. 네. 예. 그 결혼 정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결혼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예. 원장님은 혹시 그 남녀의 결혼 정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결혼 네. 정년기라는 거는 뭐 딱 그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농경 사회냐 또 산업 사회냐 네. 또 뭐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교육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또 인구 구조가 또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네. 등등에 따라서 예. 결혼 정년기라는 거는 네.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그때는 농업 중심이고 예. 또 신분 질서가 아주 엄격하고 네. 또 뭐 평균 수명이 짧고 네. 보편적으로 교육 기회가 이제 뭐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또 네. 지금보다 전쟁이라든가 외침이 또 빈번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찍 네.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제 때만 해도 제가 네. 1990년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보다는 좀 네. 늦게 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때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결혼 정년기가 남자가 25세에서 27세, 여성은 23세에서 25세 뭐 이렇게 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 나이 때는 다 결혼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 보통 요즘은 뭐 30대 중반 정도 돼도 결혼을 생각할까 말까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만 해도 이제 남자들도 대학 졸업생이 훨씬 더 적었고 네. 여성들은 제 친구들 뭐 제 고향이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만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학력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짧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하고 나면은 여성이 23세, 4세 이래 되지만 네. 뭐 그때는 네, 그보다는 맞습니다. 훨씬 교육 기회가 적었으니까. 네네. 요즘 예. 그 비혼 만원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결혼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예, 예, 있는데요. 예. 이 젊은 층의 어떤 가치관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농경문화 세대 네. 또 초기 산업 사회 단계를 이렇게 네. 거쳐온 조부모라든가 네. 또 우리 같은 이런 부모 세대하고는 당연히 이제
결혼관이라든가 가족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친구들의 부모 세대, 우리가 되겠죠. 부모 세대나 또 조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농촌 대부분이 이제 농촌의 대가족 그렇죠. 에서 성장하고 또 대학 졸업자가 굉장히 드문 시기에 이렇게 중매견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그 제도에 대한 거, 또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시각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부모나 조부모는 그 결혼관이나 가족관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지금의 친구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부모나 조부모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의 가정에서 자라고 또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을 보는 것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넓은 쪽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결혼관, 가족관, 자녀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교육 기회도 이제 많고 뭐 그런 데다가 자녀의 교육 방식도 부모나 조부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획도 다르고 비용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들의 부모 청년들의 이게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부모 세대죠. 이런 분들에 비해 가지고 생각이 다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 기반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판단도 좀 아무래도 원장님이 남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현재 그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또 인구 정책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정말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효과는 지금까지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 중앙정부든 뭐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든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는 높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출생에 참여하는 그 젊은 세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은 많이 하는데 수요자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는데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고 뭐 돌봄 정책이나 주거 정책이나 교육이나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이나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인구 정책이나 출생 관련되는 정책이 설사 지금 당장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출생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제 사회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결과를 낳으려면은 20년에서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학생이 저 아기가 쭉 해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제대로 된 이제 기여를 하려면은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는. 지금 효과를 봐도. 그래서 문제는 단기적으로 막 이제 아기를 낳는 정책뿐만이 아니고 중장기 정책까지 이렇게 조화를 해서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젊은 세대들이 수용을 뭐 긍정적인 반응이죠. 수용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그 결과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물질적인 그런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개선, 뭐 저희들 같이 리스트 TV 이런 또 결혼 장려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인구 증가 대책으로 뭐 일각에서는 이민청을 또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프랑스에서 팍스제도 그러니까 등록 동거혼이라고 하죠. 뭐 그런 정식 결혼을 안 해도 이제 그 인정하는 이제 거죠. 인정하는 부부로. 거,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또 그 국제결혼 문화를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그 가족이라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웃들이 생각하는 게 가족은 친부모와 친자로 형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연결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걸 통해 가지고 가족이 형성된다. 그다음에 부부라는 거는
많은 그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해서 남녀가 이루어지는 이게 부부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확대되고 확대돼서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형성되는 이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이게 제도적으로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형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만 이제 가득 차서는 절대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이 땅에서. 그래서 이런 제한되고 좁은 어떤 그런 가족관, 부부라는 그 제도와 그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그 좀 넓혀가지고 개방 가족, 개방 사회, 개방 국가로 나갈 때 이제 우리 인구 정책, 출생 정책 이런 것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민청을 설치하는 걸 비롯해 가지고 이민 정책을 개방하고 또 가족 제도에 대한 이것도 좀 이걸 정비를 해 가지고 열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가정의 소중함, 이 가치관도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중요하지만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도 우리가 조금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뭐 빨리 끝내. 아닙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요즘 TV 프로에 뭐 이혼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고 맞아요. 돌싱이니 재혼이니 뭐 다양한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은 우리 사회의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라는 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뭐 혼인신고 하지 않고도 그 뭐 얼마든지 그 일본에서 온 그 친구 누구죠? 그 자발적 이혼모. 뭐 그렇죠. 뭐 그런 친구도 자녀를 낳아서 이제 외국인이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인구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런 것도 과감하게 이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프랑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원장님이 정책 결정자라면 상당히 좀 질문이 그죠? 난이도가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반짝이는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인구 증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전적으로 젊은 층한테 달린 겁니다. 달린 거라서 이게 정책을 공급하는 또 기성세대가 반짝반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그거는 그 실험의 대상, 실험이라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이걸 정책을 내놨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성세대 쪽에 부모 세대가 반짝반짝하는 걸 내놓는다고 해서 저는 그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뭐 지금 결혼이다, 출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기쁨, 결혼하는 기쁨 여기에 비해 가지고 또 교육비, 양육비 이런 걸 계산해서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경력 단절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좀 더 얘기할까요? 뭘 말씀해도 됩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오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AB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혼과 출생 이런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초반 되는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은 뭐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도전하고 경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우리 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한 발짝 앞서가지고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하여튼 똑같이 사회에서 에너지를 쏟아서 도전하고 경험하듯이 결혼에 대해서도 또 자녀를 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로
달려들어 보라 하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경북연구원장을 지낸 오창균 전 원장님과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해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그리고 젊은 층의 만원과 비용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리스토리 TV 오늘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